오늘 우승 후보 테슬라 모델 3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해 주시고. 아마도 EQS 450 플러스? 저는 조심스럽게 EQS 450을 운전자가 저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1등이죠. 모델 3가 당연히 우승할 것 같지 않습니까? 테슬라죠, 전기차면. 내리운전 177 내리운전. 네. 오늘 1등 누가 할 것 같습니까? 포르쉐. 타이칸? 오늘 캠핑 어떻습니까? 두 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성입니다. 전기차 160km 초고속 주행 테스트. 자, 타이칸 4S 크루시스모 그리고 타이칸 4S 세단 배터리 플러스 모델이고요. 자, RS 이트론 GT도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김한용의 모카에서 온 EV6.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그리드에 서 있는 이 순서가 바로 환경부 인증 주행 가능 거리, 고속 상온 주행 가능 거리 순이에요. 자, 이분은 저한테 그 ID4를 협찬해 주셔가지고 저를 굉장히 지금 몇 달 동안 피곤하게 만든 그런 분입니다. 자, 여기 폴스타트는 우파 푸른 하늘 채널에서 왔는데, 드라이버는 안녕하세요, 카비니 빈입니다. i4 M50도 차주분께서 직접 운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빠질 수 없는 모터라인 법인차 G80. 안녕하세요. 우리 리자 손님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우파님 EQS 350 운전해 주시기로 했고, iX M60입니다. 비니. 하이. 자, iX M60 그리고 안호준. 아니, 나를 위해 이런 것까지 다 해주니까 난 너무 고맙네. 자, 그리고 모델 Y 있죠, 모델 Y. 술은 좀 깨셨습니까? 50분 하고 10분 쉴 생각 없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오닉 6.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추월하면 안 되는 거고. 레이스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우리 대망의 모델 3 롱레인지 라이젠 모델이에요. 완전 최신형 모델입니다. 차주분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이 맨 앞은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왜 있냐?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으세요. 160km로 계속 달리면 전기차는 좀 빨리 빠져가지고 없어질 것 같기는 한데, 과연 내연기관차로 똑같이 160을 달렸을 때 효율 차이가 얼마나 날까? 이거 좀 궁금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페이스카로 맨 앞에서 얘가 바람도 좀 막아주면서 같이 달리게 할 거예요. 과연 이 뒤에 있는 전기차들이 다 나가 떨어진 다음에도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과연 기름이 얼마나 남은 상태에서 달리고 있을지도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해볼까요? 자, 소렌토부터 출발해주세요. 네, 자, 대한민국 최초로 펼쳐지는 유튜브의 가장 중요한 이런 대회를 앞서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캐스터를 맡은 까마니형 김범훈이고요. 오늘 해설에 이진희 식품 메케닉 같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지금 이제 스피드가 136km, 선두 차량이 138km로 네. 페이스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한 랩 정도 더 지금 계속 올리네요. 이제 145km, 자 150k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50에서 160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드디어 선두차가 160km를 돌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후미로 달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거리는 약 150m가량 간격을 펼쳐지면서 드라이버들이 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총 돈 바퀴가 벌써 8랩을 소화를 했고요. 8랩 중에 총 거리는 36.3km 정도를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네. 이 슬립스트림, 그러니까 앞에 프론트 앞 차량에 있는 네. 주행풍을 혹시나 이 네. 주행풍에 의해서 내가 배터리를 좀 아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것이 네. 안전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 그렇죠. 150m의 거리를 뛰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다 떠나서 네네. 이 슬립스트림을 받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가까워야 되는 겁니까? 한 30m 안으로는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여지껏 레이스를 해봤던 경험으로는 네. 진짜 당겨지는 느낌까지 받으려면은 30m쯤 들어오면은 그럼 점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 정도는 충분하네요. 이 정도로는 충분합니다. 사실. 현재까지 주행거리 101km를
가져갔고요. 지금 네. 시간으로는 42분을 상회한 가운데 ID4 네. 폭스바겐의 ID4가 현재까지 57%가 남은 상황입니다. 한 바퀴당 1%씩 빠지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60바퀴 남았습니다. 자, 윤성로 대표 해설위원님, 이 전기차로 지금 이 하는 거를 사실 조금 이해를 저는 하기가 힘들고 네. 많은 분들이 저처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행사를 하고 있는 네. 가장 중요한 네. 이 대회 행사의 가장 네. 어떤 목적이 네. 어떤 것인 건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내연기관 때는 사실 내가 기름을 한 번 넣고 차를 몇 킬로나 탈 수 있나에 대해서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세상에 와서는 일단 아무래도 지금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 충전 인프라가 완벽하게 주유소처럼 갖춰질 때까지는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한 번 충전하고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새벽에 인제에서 경기가 끝나고 집에 올라오는데 내가 과연 한 번 충전하지 않고 얼마나 속도를 내서 집으로 빨리 올라올 수 있느냐. 시간은 돈으로 못 사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구매의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는데 이 고속에서의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데이터가 그 어디에도 없더라. 그리고 과연 뭐 2단 미션을 넣은 차, 공기 저항이 뭐 좀 괜찮은 차, 아니면은 뭐 디자인을 다 포기하고 이제 그 학력 계수에 진짜 몰빵을 친 차, 배터리가 많은 차, 그럼 과연 저 차량들이 무슨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에서 출발된 테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 3 50% 남았습니다. 모델 Y 39%. EV6 29%입니다. 자, EV6 나륜 29%. 29%요? 네. 29%요? 와, 지금 전 60% 남았고 EV6는 지금 29% 남았대요. 40%입니다. 자, 오늘 EV6 또 동호회분들이 또 오셨거든요. EV6 오늘 응원하러 오셨는데 지금 이게 상황이 지금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잘 달리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29%의 이런 비보를 듣다 보니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이 좀 한 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윤성 대표 해설위원, 자, 우리가 지금 이제 1시간을 돌파했습니다. 1시간을 돌파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행사도 중요하지만 드라이버들이, 제가 내구 레이스를 현재 뛰어본 사람으로서 예. 아무리 직선 구간이 많지만 운전을 1시간을 하면 멘탈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한 번은 섰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시간을 주행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잔량도 확인을 하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160km를 주행을 했고 비슷한 거리를 마쳤고요. 같이 멈춰서 같이 쉬었다가 다시 한번 주행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점검을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행 시간도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 지금 빠르게 배터리 남은 잔량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소렌토부터. 자, 지금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 소렌토 기름이 반밖에 안 남았어요. 기름 절반이요. 네. 기름 절반에 자, 기름 절반. 네. 자, 모델 3 44%입니다. 아이오닉 6 후륜 47%입니다. 모델 3 몇 프로였어요? 44. 자, 모델 Y 32%입니다. 자, 57%입니다. 자, iX M60 몇 프로예요? 47%. 47? 46이다 이제. 자, iX M60 46%입니다. 멀리 가지. 등치도 큰데. EQS 350 48%입니다. 다 40%대인데. 야, 32%. 곧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모델, 난 빨리 나가려고. 혹시 막 나오고 싶어? 아니야. 할 수가 없어. 조작을 할 수가 없어. 자, 몇 프로? 자, G80 일렉트리파이드 42%입니다. 이것도 42%야. 자, i4 M50 자, 37%. 자, 폴스타 보겠습니다. 36%입니다. 36%요. 폴스타가 의외로 좀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뭐 배터리가 좋지도 않은데. 아이디. 자, 이 둘이 족밥 싸움이거든요, 지금. 자, 과연 31%. 31%. 자, EV6 지금 의외의 최약체거든요, 최약체. 22%. 22%요. 아, 잠깐만, 야, 이 차 센터 가봐. 이거 야 앞에 뭐, 보이
앞에 뭐 있는 거 아니야? 뭐또 추 달고 한 거 아니야? 핸디캡 웨이트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앞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아, 뭐 들어있네. 아 이거 되게 무거운 거 넣고 아이, 있네. 우리 광고했던 게 들어있네. 아이, 저희는 좀 불리해요. 왜 불리하죠? 듀얼 모터잖아요. 자, 모델 3 듀얼 모터입니다. 저희 할말 없죠? 이제 또 할 말이 있습니다. 뭐죠? 직원들이 좀 험하게 탔어요. 배터리 성능이 100%가 아닐 수도 있다. 아, 배터리 성능이 좀 맛이 가 있다. 100%가 아닐 것 같아요. 자, 몇 프로, 이게 몇 킬로죠? 누적거리? 25,000입니다. 아, 25,000이면 아직 새 차입니다. 타세요, 빨리. 편집장님이 거의 뭐 아, 인제 간 것 마냥 매일 주행을 하셔서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RS e-tron GT 37%입니다. 37이요. 아, 32%입니다. 32%. 자, 크로스 투리스모 36%입니다. 지금 떡볶이를 먹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자, 배터리. 아, 배터리를 채우고 있다. 네, 그만하면 안 돼요? 결론 났잖아. 자,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또 잘 달려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가진 이후에 스타트를 했고요. 중요한 게 네. 지금 이제 곧 있으면 가장 문제가 생길 수 있는 EV6 GT 라인 4WD 아, 지금 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 아, 19%네요. 19%. 예, 가장 먼저 맞습니다. 지금 탈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의 차가 이 차량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네. 과연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을 때 네. 출력 제한은 몇 프로부터 오는가? 그렇죠. 그것도 궁금할 수 있겠네요. 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인데 네네. 배터리가 뭐 3% 남아있더라도 네. 거북이 마크가 딱 뜨면서 출력 제한이 걸려서 한 80km로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또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 옆에 뒤집어져서 나오고 계시네요. 네. 지금 뒤집어서 나오는 차량은 ID4입니다. 네, ID4 속이 뒤집어질 수 있다. 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화면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네. 23% 남아있는 상태에서 네. EV6 이제 12% 곧 있으면은 한 자리대로 떨어집니다. 자, 정아. 이 GMP 4륜 차량 오너분들 계십니까? 자, 어떻게 사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차 모카 차잖아요. 맞습니다. 사고차. 사고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럼 일단 그러면 이 책임은 김한용 대표님께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네. 자, EV6 현재 8% 자, 한 자릿수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자, 이 와중에 EQS 450은 네. 50%입니다. 자, 현재까지 네. 거리상으로 180km의 거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50%의 남은 잔량을 보여주는 네, EQS 450입니다. ID4 배터리 경고등. 누구? ID4. 자, 지금 말씀드린 순간 ID4 폭스바겐의 ID4가 19%가 남았는데 왜? 자, 배터리 경고등인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나요? 자, 배터리 경고등 떠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계속 달리시면 돼요. 속도 제한만 안 걸리면 계속 달리시면 됩니다. 언제 뻗니? 뻗어라. 역시나 뭐 레이스는 결과적으로 대회는 항상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누가 꼴찌냐. 내연기관 경기와는 좀 다른 모습이네. 그러니까요. 이런 네. 거를 저도 새로운 느낌을 처음 받아보는데 네. 사실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아 자동차 EV6 GT 라인 한 자릿수 6%대로 들어왔습니다. 아, 5%네요. 5%. 5%. 네. 자, 이 와중에 EQS 450은 49%입니다. 모델 3 33%입니다. 모델 3 33%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방어 잘하고 있는 별로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33%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퍼센트가 4% 남은 상황에서도 예. 스피드는 164km를 돌 수가 있다는 것도 이것도 좀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맞습니다, 알 수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모델 Y 17% 17. 와, 모델 Y 17%. 와. 주행 가는 거리 환경부 인증 모델 Y가 얘보다 더 높아요. EV6 출력 제한 떴습니다. 빠지겠습니다. 2% 남았습니다. 지금 2% 남았습니다. 기아 EV6. 자, EV6 GT라인 4WD 2% 속도 떨어지고 있어요.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44km.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2% 남은 상황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또 재밌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EV6 차량이 1%가 남았지만 드라이버는 풀가속을 한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지금 100km에서 더 이상 악셀이 밟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풀가속 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퍼센트는 1%입니다. 자, 지금 그리고 EV6가 0% 마크하는 순간, 이 순간에 지금 EQS 450 45%. 네, 그렇습니다. 45%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리는 지금 198km, 195km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EV6 드디어 비상등을 킨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어쨌든 차가 마지막 뻗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완주를 해보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6가 국산차의 자존심을 지켜주길 바라봅니다. 자, 0% 찍었습니다. 자, 0% 나왔습니다. 0%. 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0% 뜬 상황에서 거리는 196km고요. 시간상으로는 휴식시간 포함 1시간 38분을 주행을 했습니다. 자, EV6 차량 드디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기아 EV6 GT 라인이 아쉽게도 가장 먼저 차량이 뻗고 말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옷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아, 저 오늘 4인 오늘 준결승이 있어가지고. 아, 준결승. 네. 거기서는 결과가 어땠나요? 이겼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오늘은 뭐 꼴찌해도. 아,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영 기자님이 참 좋아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까지 1시간 43분을 주행했고요. 주행거리는 약 215km를 주행한 가운데 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대가 뻗었고요. 네. 나머지 두 대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G80과 그리고 아이오닉 6의 리어휠 드라이브의 차량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ID4도 예. 2%인데 네네. 속도가 안 줄어요. ID4 지금 현재 GPS 기준 160k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직 배터리 보호 로직이 네. 작동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0%까지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1% 남은 1%가 남았는데 아직까지 1%에서도 160km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칸 4S 0%입니다. 타이칸 4S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 들어오는 차량은 ID4한테 진 포르쉐. 자, ID4 빵프로가 터진 가운데 포르쉐 차량이 이미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221km고요. 시간은 1시간 44분을 마크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아이오닉 6 퍼센테이지는 19%가 남은 상황에서 배터리 경고등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스피드는 152km를 유지를 하고 다시 157km, 약 160km를 상회하는 모습이 있고요. G80 차량 같은 경우 11%가 남은 상태에서도 계속 160km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224km입니다. ID4 더 이상 주행을 하지 않고 코스 안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출력 제한이 안 걸려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궁금한 EQS 450 37%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모델 Y 들어옵니다. 모델 Y가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네. 자, 1시간 50분을 주행을 했고요. 거리상으로는 약 231km. 모델 Y 들어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아이오닉 차량이 배터리가 지금 15% 그리고 G80이죠? 네, 그렇습니다. 8%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6. 자, 1시간 50분 쉬는 시간 포함 1시간 50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해가 이미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곧 있으면 밤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아직까지도 자, 안호준은 오늘 네. 놓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냥 놔두고 네. 우리 다 같이 철수하는 그림을 보여주면 될 건가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타자 누군가요? 지금 저희가 조금 의심이 되는 걸로는 여기 화면에 네. 비춰지고 있는 네. G80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부족 경고 6%대 들어오면서 경고등이 확실하게 들어왔습니다. 폴스타 4%의 출력 제한이라고 합니다. 자, 폴스타 4%에서 출력 제한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타이칸 4S 크로스 트리스모 뻗어서 들어왔습니다. 자, 타이칸 4S 시티.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속초 TV에서 했었던 결과대로 약간 그런 느낌을 좀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RS 이트론 GT 0%입니다. 자, 지금 살아있는 차량이 이제 몇 대 남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1시간 55분이 지난 가운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차량들이 이제 멈춰있는 차량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기아자동차 EV6 GT 라인, 그리고 타이칸 4S, ID4, 모델 Y, 타이칸 CT, 이트론 GT 차량이 현재 멈춰 있습니다. 자, G80 1%, 아이오닉 6 8% 남았고요. 아이오닉 6 호륜하고 모델 3 롱레인지하고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네요. 자, G80 1%인데 출력 제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까지 5대, 6대의 차량이 지금 뻗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폴스타 들어왔어요. 폴스타 폴스타 뻗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7번째 차량이 되겠군요. 자, 폴스타 고생하셨습니다. 7번째 차량. 고생하셨습니다. 자, G80 0%. G80 0%가 뜬 G80 차량입니다. 못생긴 게 제일 오래 가네요. 그러니까요. G80도 들어왔습니다. G80도 들어왔습니다. G80 i4 들어왔습니다. i4 차량. 네, i4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확인한 거는 지금 2시간을 저희가 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총 출발 대수가 14대였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결과적으로 7대인데 하지만 절반이 못 미치는 2시간 주행에서 절반이 못 미치는 8대가 결과적으로 뻗게 됐거든요. 거리상으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 258km를 주행한 가운데 8대가 멈춰선 것으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오닉 6 0%로 들어갈까요? 야, 아이오닉 6도 끝났네. 자, 결과적으로 모델3 롱레인지와 아이오닉 6의 대결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현대 차량이 결국은 들어와서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히터도 안 틀었다. 예, 모델3 0이고요. iX M60 4% 남았습니다. 남은 차량이 이제 4대 가운데 모델3 차량이 들어왔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QS가 이렇게 좋은지 처음 알았네요. 우주 시차 좋네. 자, EQS 2대만 남아서 지금 달릴 것 같습니다. 쟤는 6시 전에 안 끝날 것 같은데. 버리고 갈까요? 쟤는 뭐 안 끝나는 걸로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남은 차량이 지금 3대거든요. 자, 현재까지 주행거리가 283km를 상회하는 가운데 1위를 달리고 있는 EQS 450 차량이 이제 배터리 잔량이 22% 남은 건데 한 번 더 정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차량 3대인데 네. EQS 450, 350, BMW iX M60. 근데 iX M60 말씀드리는 순간 빵프로. 빵프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빵프로. 자, 그리고 EQS 350은 5%고요. 자, 450 플러스 아직도 21%입니다. 아, 징하네요. 아, 속도 떨어지고 있네요. 드디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iX M60 드디어 속도가 떨어져서요. 자, 거리상으로 290km를 소화를 했습니다. 남은 석 대의 차량 중에 3위를 가져갑니다. iX M60 차량 테슬라보다 속초TV에서 조금 못 미쳤었는데 오늘은 그 상황을 뒤집고 말았습니다. iX M60 마지막 포디움 3번째 자리에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 iX 포디움. iX 포디움이에요. 포디움. 와 미쳤어. 진짜 멀리 간다. 이 돼지가. 결과적으로 남은 2대의 차량 벤츠 EQS 450과 350의 싸움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벤츠 EQS 450 같은 경우에는 남은 잔량이 20%를 상회하고요. 350 같은 경우에는 3%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뭐 끝까지 돌지 않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EQS 350 1%. 속도는 계속 줄고 있어요. 들어오세요. 자, 조금만 더 돌면 300km 돌파하거든요. 자, 300km 돌파할 수 있는 상황. 자, 100m 남았습니다. 299.1km, 2km, 1% 남은 상황. 자, 300m, 200m, 100m. 자, 드디어 300km 돌파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EQS 2대 다 들어오세요. 아, 대단하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승자. 대단해. 와, 진짜. 자, 1등, 2등. 아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 EQS 차 좋은데요? 이야, 기가 막히네. 미쳤지 진짜. 네, 나 깜짝 놀랐네. 자, 순서대로 한번 좀 서볼까요? 마무리는 사무실에서 할게요. 나 이거 도저히 지금 마무리 어떻게 정리가 안 된다. 네, 여러분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저 혼자 아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제작 지원비를 보내주셔서 제작된 컨텐츠다 보니까 그 책임감 때문에 죄송한 마음도 좀 함께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버트랙의 특성을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갔어요. 방금 보셨듯이 오버트랙은 코너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기 위해서 코너가 솟아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차는 이 코너를 지날 때마다 마치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중력을 받게 되는데 이거를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는 그냥 일반 평지를 160으로 달린 게 아니라 한 바퀴에 2번씩은 이제 오르막길이 나오는 길을 160으로 계속 달리게 된 거죠. 물론 뭐 또 코너를 빠져나오면서는 반대로 내리막을 내려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받기는 했겠지만 어쨌든 그냥 일반 고속도로를 160으로 계속 달리는 것보다는 더 가혹한 환경이었다는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킹된 누적 주행 거리를 보시면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된다. 한마디로 필드에서 이제 일반 고속도로에서는 160으로 달렸을 때 저희 테스트한 결과보다 좀 더 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지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것도 지금 오버트랙의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슈였는데 테스트 이전에는 단순히 다 같이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160으로 달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가가지고 해보니까 차가 코너에서 이제 중력을 받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지 그 속도 유지를 못 하더라고요. 물론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에 참가해주신 차주분들과 이제 드라이버분들께서 코너 구간마다 열심히 발 컨트롤을 해주셔서 커버가 되기는 했고 결과적으로 3세컨즈 계측 결과를 통해 보더라도 모든 차량들이 전부 같은 평균 속도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아주 조금이라도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이제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이건 너무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이제 차를 너무 많이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4대 중에 2대가 이제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는 걸 이제 뒤늦게 확인을 했는데 이제 물론 현장에서 우리 이치프님이 이제 손에 물집 잡힐 정도로 14대 차량 모두 다 이제 그 차량 규격대로 공기압도 다 맞춰주셨고 또 일렉베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드에서까지 배터리 100% 충전 다 해주시고 확인은 했지만 EV6 같은 경우에 타이어가 순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EV6에 뭐 썸머 타이어나 스노우 타이어가 들어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순정 규격이 아니었고 그게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다는 거. 그리고 타이칸 4S 세단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좀 맛이 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원래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 옵션을 넣어서 이제 큰 사이즈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면 100%에서부터 0%까지 다 쓰고 주행거리를 연비로 나눴을 때 83kWh에서 오차가 생겨봤자 1-2% 정도 생겨요. 그런데 그 테스트에 참가한 타이칸 4S 차량은 0%까지 다 쓰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배터리 사이즈가 75가 되더라고요. 8kWh가 증발했어요. 그래서 일단 서비스 센터를 지금 입고를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정리해서 한 대는 이제 배터리가 정상이 아니었고 이제 한 대는 타이어가 순정이 아니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그 2대 같은 경우에 순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하고 좀 봐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한 아쉬운 포인트들입니다. 지금 사전에 좀 체크를 해서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차량 컨디션 체크가 미흡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모르니까 이제 처음이니까 했지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또 해보라 그러면 이제 못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하지만 분명한 건 그래도 충분히 유의미한 재미있는 데이터들을 얻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그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해석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 또 토론을 이어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 기준에서 가장 의외의 결과는 다름 아닌 제네시스 G80입니다. 왜냐? G80이 속초 TV 결과로는 모델 3보다도 멀리 가거든요. iX M60보다도 멀리 가요. 그런데 이번 테스트에서 7위를 기록했습니다. 속초 TV 결과상으로는 3등이었던 애가 7등까지 뒤로 쫙 밀린 거죠. 그리고 이 결과는 뭐 아무래도 G80이 110km 속도보다는 160km 속도로 올라갔을 때 효율이 떨어지는 폭이 다른 차량들보다 심한 게 아닌가라고 유추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EV6 결과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EV6 같은 경우도 속초TV 데이터상으로는 RS e-tron GT보다도 멀리 가는 차량인데 이번 160
160km 속도 테스트에서는 결과가 서로 역전이 됐거든요. 물론 뭐 타이어가 순정이 아니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역전의 폭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 현대기아 800V 시스템 차량들 중에서 이제 듀얼 모터 사용하는 차량들, 이 녀석들이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생기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또 좀 혼날 것 같은데 이거 유튜버 공부 좀 하라고. 자, 뭐 그리고 제 기준 두 번째 의외의 차량 바로 모델 3입니다. 이번 모델 3는 심지어 연비가 가장 좋다는 기본 깡통 휠이 들어간 모델도 아니에요. 근데 4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왜 의외냐? 속초TV 결과를 보면 테슬라들만 유일하게 환경부 인증 주행 가는 거리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인증과의 격차가 점점 더 많이 벌어진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델 Y의 경우에는 제 느낌이 맞았어요. 이번에 참가한 차량들 중에서 환경부 인증상으로 3등이었던 애가 110km 속초TV 테스트에서는 7등, 그리고 이번에 160km 테스트에서는 11등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인증은 일단 압도적으로 1등, 그리고 110km 속도 속초TV 테스트는 5등인데 160 테스트에서는 모델 Y랑은 정반대로 또 순위가 올랐어요. 그래서 4등으로 마무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델 3가 참 의외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의외의 결과는 바로 iX-M60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CD값, 항력 계수가 좋은 차가 유리하다. 그런데 그게 EQS만 보면 맞는 말인데요. iX를 보면 틀린 말이 돼버립니다. 사실 저도 CD값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CD값이 딸리는 iX는 속도가 올라갈수록 뒤로 밀릴 거라는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3등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 차는 심지어 그 듀얼 모터에 600마력이에요. 그리고 최고속은 250이고요. iX50 있죠. iX50이 속초TV 주행 가는 거리 탑이에요 현재. 근데 이번에 160km 테스트에서도 iX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만큼 속초TV 데이터가 참 의미가 있는 데이터다 지금 와서 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조건 SUV는 고속으로 갈수록 효율에서 불리해. 뭐 고속에선 무조건 CD값 좋은 차가 최고야 라는 말도 다 틀린 말이라는 거. 왜냐하면 항력계수 0.23인 모델 Y는 속도가 올라갈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항력계수가 더 안 좋은 iX-M60은 고속으로 올라가도 효율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요. 자, 정리를 한번 좀 해보면 이런 생각이 또 한 번 강하게 듭니다. 정말 차라는 게 뭐 하나 놓고 좋다 나쁘다는 얘기하기가 정말 힘든 물건이구나. 전체적인 밸런스가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깊게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위권 차량들 4대 모두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800V 시스템인데 1, 2, 3, 4등 전부 초급속 충전이 지원이 안 되죠. 물론 뭐 대부분의 환경에서 완속 충전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사용 환경에 따라서는 또 분명히 이제 장거리 운전 많이 하시면서 초급속으로 빠르게 충전하고 또 이동해야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 800V 시스템이 있고 없고가 상품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또 큰 영향을 줄 거예요. 그리고 EQS 뭐 못생기고 출력도 약하고 뭐 싱글 모터에 뭐 저가격이 말이 되냐고들 하지만 미친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잖아요. 110km 속도로 주행하는 속초TV에서는 600 이상도 가는 차입니다. 또 뭐 이번에 타이칸이나 이트론 GT가 1등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예상해 주셨던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게 이제 2단 미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고속에서 더 멀리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차들에 들어간 2단 미션의 그 2단 기어비는 그냥 일반 전기차들의 그 감속비 1단 기어비랑 동일해요. 무슨 말이냐? 원래 다들 쓰고 있던 기어비에 더 짧은 기어 단수가 추가된 거지 고속 주행을 위한 기어가 추가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2단 미션은 도대체 왜 만든 거냐라는 얘기가 또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기술력이 부족해서 만들었나? 자, 그 기어비가 타이트한 데서부터 나오는 퍼포먼스, 그 스포츠카의 필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고속 항속 주행에서의 효율,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함인 거겠죠. 결국에는 똑같은 제로백이라도 기어비에 따른 악셀링 시의 차량의 리스폰스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는 진짜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결과적으로 타이칸이나 이트론 GT 차량들은 퍼포먼스, 충전 속도, 최고속, 승차감, 뭐 스포츠 주행에 있어서의 필링, 모든 스탯이 좀 골고루 높은 차량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내연기관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운전하면서 기어 변속의 필링이 어떻다, 엔진의 회전 질감이 어떻다, 악셀을 밟았을 때의 리스폰스가 어떻다라고 말하는 거랑 다 뭐 일맥상통하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테스트를 바탕으로 이 결과를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또 건전하고 유익한 토론들이 많이 이어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무슨 의도 같은 거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영상 제작 지원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유튜버 여러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말까지 고생해주셨던 우리 모트라인 팀, 타봄, 대영채비, 일렉베리, 3세컨즈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이 결과물, 우리의 이 모든 노력이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을 더 좀 긴장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더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나비 효과가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끝났네. 드디어. 근데 전기차가 겨울철에 이렇게 히터 성능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또 그 히터 때문에 겨울철 주행거리가 짧네 기네, 뭐 환경부 인증이 맞네 아니네,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지. 그러면 영하 한 20도 되는 냉동 창고에다가 전기차 14대를 넣고 히터를 틀고 배터리 얼마나 빨리 다나 한번 해볼까? 이거 냉동 창고만 빌리면 되니까 좀 쉽지 않을까? 하자.